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서윤교 회계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윤교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서윤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빅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과 또 세제 개혁안 단일안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경제 생활과 연관해서 아주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세제 개혁안 단일안에 대해서 좀 서윤교 회계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지난 11월 하원과 상원에서 각자 그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두 개의 통과안이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주간의 그 상원과 하원 공화당 리더들이 모여서 많은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으로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합의안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지 정식 통과된 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자 상원과 하원의 세제 개혁안 합의안 단일안이 나왔고 이것이 다음 주 중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잖아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합의안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지 많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또 공인회계사이신 서윤교 회계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합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의 세율이 21%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예. 정확히는 20.94%인데요. 보통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보통 큰 회사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을 보통 세금을 냅니다. 주식회사에서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의 이제 세율이 기존 지금 현재는 최고 세율이 35%였는데 이제 14%를 인하해서 21%로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14%나 세율이 인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 많은 돈이 남은 돈 감세로 인해서 생긴 수익금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고용 창출이나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주목받았던 이 세제 개혁안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주식회사 세율 법인세 인하였는데요. 네네. 이 주식회사 세율 말고 더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페널티 벌금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를 들지 않으면은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냈습니다. 많게는 1인당 695불에서 총 소득의 2.5%까지 해당하는 벌금을 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 안에서는 사실은 이 오바마 케어 벌금을 그대로 뒀는데 상원 안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 벌금에 대한 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수요일 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상원안이 채택이 돼서 오바마 케어를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아도 세금 보고 시 벌금을 내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예,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의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이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그저께 계속 미국의 주식시장과 퓨처 마켓 선물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과 선물 시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행하는 선행 마켓의 어떤 인디케이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세금 개혁안을 합의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다음 주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오바마 케어 벌금이 없어지는 거네요. 오바마 케어나 건강보험을 들지 않아도
이제 벌금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외에도 또 개인 세율에도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 이 개인 세율이 원래 지금 7단계인데 4단계로 바뀌면서 이 특히 최고 개인 세율도 좀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합의된 내용에서는 기존 지금 현재 그 최고 세율이 39.6%입니다. 이제 이것이 37% 인하될 전망입니다. 예.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었죠.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디덕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 같은 곳에서는 연방 정부 IRS에 내는 세금 말고 주 정부에도 소득세를 또 냅니다. 예. 이것이 많게는 뭐 거의 10%에서 12%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 주 소득세를 그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할 때 공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없애겠다고 해서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심했는데요. 예. 수요일 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이제 스테이트 로컬 텍스 디덕션은 존속이 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아, 이 부분 때문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줄어들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에서 3%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 모자란 돈을 예산을 갖다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산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재산세율이 높은데 네.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낸 것이 100% 공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2018년부터는 이제 만불로 최고가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40만 불 이상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그 재산세가 만 불이 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재산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재산세 낸 것 중에 만 불밖에는 세금 보고 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보통 40만 불 정도 되는 집의 재산세는 한 예를 들어서 12,000불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12,000불 전체가 그 세금 보고할 때 공제가 됐지만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2018년부터는 그 중에서 만 불까지만 예. 최고 만 불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됐건 뭐 좋지 않은 부분인데.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네.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사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는 뭐 전액 전부 다 그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20%나 30%를 다운을 하고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지금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 크게 적용이 안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모기지라고 하잖아요. 그 빚을 예.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모기지에 대해서 100만 불까지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할 때 우리가 공제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18년부터 바뀌어서 100만 불이 아니라 모기지한 금액, 그 빚진 금액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어마운트가 좀 내려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것은 우리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000불 텍스 크레딧을 줬습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애들이 그 부양 가족이 17세 이하면은 그 한 명당 1,000불씩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 그래 갖고 그 감면을 해 줬는데요. 네. 이것이 앞으로는 2,000불 2배로 오를 전망입니다. 예. 17세 미만의 경우.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한 명당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영교 회계사님,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많이 또 스몰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중소기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초반에서 그 법인세 말씀하시고 주식회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인세가 낮아진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S코업
코퍼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세제 개혁안 나올 때 패스트루 컴퍼니도 나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패스트루 컴퍼니가 어떤 건가요? 예, 이거 세제 개혁안을 보시면은 상원안이나 하원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패스트루 엔터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은 매우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루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패스트루 그러니까 소득을 갖다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패스를 한다는 얘기죠. 네. 남한테 준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그것이 주주입니다. 예. 주주한테 줘서 주주가 세금복을 하는 것이죠. 아.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대부분은 자기가 그 법인책이기 때문에 자기 세금은 자기가 내는데 네. 그 중에서 패스트루 엔터티는 보통 S 코퍼레이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 코퍼레이션 같은 것은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면 주주들한테 그게 패스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엔터티, 그런 이제 우리 법인체를 패스트루 엔터티라고 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또 LLC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루 엔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루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이익금을 가져간 주주나 그런 주주들이 네, 맞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득세를 내는 그런 어떤 주체가 패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패스트루 엔터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제 개혁안이 패스될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것인 주식회사의 세율이 21%로 낮아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패스트루 엔터티도 그 S코퍼레이션도 같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21%의 그 세율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네. 이제 이것이 그 상원안과 하원안이 달랐습니다. 하원안은 뭐 21%까지는 아니더라도 25%로 최고 세율을 25%로 해주자는 것이 하원안이었고요. 예. 상원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일정 소득을 감해주자는 것이 상원안이었는데 네. 이번 수요일 날 합의된 내용은 상원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원래 상원안은 총 소득 중에 23%를 갖다가 이제 감세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간주를 했는데요. 예. 이번 그 합의안은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S 코퍼레이션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회사 형태가 뭐냐 했을 때 보통 주식회사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그 주식회사 중에서도 S 코퍼레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나서 뭐 10만 불의 이익금이 남았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10만 불 전체가 패스트루 그 주주한테 와서 10만 불에 대한 소득이 주주가 받은 월급이나 다른 인컴과 합해져 갖고 이제 세금이 정산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예. 개인 세율에 따라서. 네, 개인 거죠? 세율에 따라서 네. 이제 앞으로는 그 10만 불 중 S코퍼레이션에서 발생되는 10만 불 중에 20% 2만 불을 제하고 네. 8만 불만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리한테도 20%가 감해지기 때문에 주식 S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2018년부터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부터 이 세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배당받은 이익금의 20%를 제한 금액에서 이제 그것이 개인소득세율에 적용돼서 세금을 내면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것이 100% 회사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100%를 다 개인이 세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20%를 제한 8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S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수익 배당이 높으신 분들을 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앞으로 2017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이제 회계사들은 지금쯤 되면은 많은 그 그 손님들한테 고객들에게 이제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예. 가능하시면 중요한 것은 가능하시면 이제 소득을 연기시켜라.
예를 들어서 올해 소득을 발생시키지 말고 내년으로 이제 소득을 갖다가 이월시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예. 이 조언은 올해 2017년에는 가장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뭐 S코퍼레이션을 소유하셨던 C코퍼레이션을 소유하셨던 아니면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017년에 그 소득을 많이 발생하시는 것보다는 소득을 이월을 시켜서 가능하시다면 2018년도로 이제 세금 그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 감세안의 혜택을 보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캐시 베이시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냈을 때만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는 재산세 같은 것이 만불로 이제 우리가 캡이 생기기 때문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2017년도에 그 재산세 내실 것은 2017년에 빨리 내시고 에스크로우 하시는 경우에 보시면은 그 재산세 같은 것도 나눠서 이제 그 모기지 회사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먼저 페이를 하시게 되면은 2018년 것도 2017년에 들어오게 되니까 만불이 넘는 금액이 적용이 되는 2017년에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교회나 뭐 성당이나 이런 곳에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캐시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캐시로 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크레딧 카드는 만약에 12월 달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뭐 도네이션을 하신다고 하면은 도네이션 그 하신 것은 2017년에 처리가 되지만 크레딧 카드 비는 2018년 1월 달에 오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내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공제는 2017년에 된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만약 그런 그 도네이션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면은 2017년에 하셔갖고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제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파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다면 2017년이 아니라 이제 2주를 조금 연기를 시켜갖고 2018년에 비즈니스를 파시는 것이 이제 세금을 줄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세금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감세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절차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 그 수요일 날 이제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요일 날과 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또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의심을 갖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감세안 이 세금 이번에 그 리폼되는 그 감세안은 사실은 공화당 주도입니다. 공화당 주도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아예 여기서 간섭을 안 합니다. 민주당 안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특히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딱 2석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화당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것이 의회 정식으로 의회에서 이제 표결에 붙였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네. 참석할 수 있느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존 맥케인 같은 분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시고요.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 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예. 뭐 말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통과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많지만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특히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거는 오늘이 그 1월부터 그 커버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세제 개혁안 이제 다음 주에 표결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근데 제가 기다려 정리를 보겠습니다. 하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감세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요. 특히 대기업들 세율이 14%로 낮아짐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 나눠주신 서윤교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윤교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